때는 고려 말, 잦은 외적의 침입과 탕과 놀이들의 횡포에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갔는데 힘들어서 못 살겠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나타난 두 명의 영웅이 있었으니 바로 이성계와 정몽주였다. 나 고려말 최고의 장수 이성계. 나 고려말 최고의 학자 정몽주. 다만 그들은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이 서로 달랐고 새 나라를 세워 백성들을 구제하겠소. 그래도 고려 왕조는 유지해야 하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둘의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가는데 새 나라를 세워야 한다니까. 절대 그럴 수 없소. 그러던 중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이성계, 그리고 그의 문병을 간 정몽주에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시조를 한편 건네는데 그것이 바로 하여가였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이에 정몽주는 자신의 뜻을 적은 시조로서 이성계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데 나는 고려의 충신으로 남을 것이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이 두 영웅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국어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 뻔뻔함과 장우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만화는 좀 재미나게 보셨나요? 내가 주인공이었어. 아무튼 맞아. 이 강좌는요, 수업하기 전에 각각의 작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먼저 만화로 보여주니까 선생님 얼굴과 함께 감동적으로 어떻게 감동적으로 좀 봐주시고요. 자, 오늘 이번 시간부터는 각각의 작품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상을 바로 잡으려 했던 그들의 대립이었죠.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하여가 뻔했어. 아무튼 자,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심가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해서 고려 말이에요. 언제라고? 고려 말.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고 나서 시적 화자의 태도라고 해서 이방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몽주 선생님, 우리 같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몽주가 이에 대해서 싫다 이놈아! 이게 두 시적 화자의 태도가 되고요. 자, 이렇게 시적 화자의 태도를 정리한 뒤에는 시어의 상징적 의미라든가 그리고 작품에 사용된 표현법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부터 자, 교환이죠. 선생님이 한 땀 한 땀 만든 그 교환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자, 제일 처음에 작품 미리 보기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우선 1번입니다. 배경 지식을 좀 살펴보자면은 자, 때가 언제였습니까? 고려 말이었어. 자, 여러분들 고려 말 어떤 시대든지 끝나가는구나라고 하면은 뭔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겠죠. 자, 고려 말의 상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적이 엄청 침입했어요. 외적 침입. 자, 이렇게 안 그래도 힘든데 나쁜 관리들이 또 많았어. 나쁜 관리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탐관오리라고 하거든요. 정말 나쁜 것들이에요. 탐관오리의 횡포. 이렇다 보니까 백성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즉 시대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두 명의 영웅이 나타나는데 한 명이 고려말 최고의 장군이죠. 이성계. 자, 이성계가 나타났고 또 고려말 최고의 학자입니다. 정몽주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성계와 정몽주가 있었는데 이 둘은 서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을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이성계는요, 새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개국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열려고 했고 그에 반해서 정몽주는 아니다. 끝까지 어디를? 고려를 지켜야 한다는 거였죠. 어떻게 해요? 고려를 유지하려고 했고 점점 이 두 세력 간에 무엇이 대립이 심해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작품을 좀 보자면은, 자, 이성계가 하루는 말을 타다가, 그죠? 말을 타다가, 허리 아파. 자, 말을 타다가 잊어버리시고요. 이거는, 자,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파라,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웠어. 그래서 정몽주가 이성계의 병문안을 갑니다. 이때, 이성계의 아들이 있죠. 이방원이 정몽주를 따로 좀 보자 그래. 선생님, 저를 잠깐 좀 보시고 가세요. 라고 해서, 둘이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때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선생님 우리 같이 한번 일해봅시다 라고 하는 무엇? 하여가를 줍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정몽주가 답을 했겠죠? 뭘 통해서요? 단심가를 통해서요. 싫다 이놈아.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작품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고, 그래서 두 작품의 주제를 좀 보자면요. 하여가 뭐예요? 선생님 우리 같이 무엇을?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해 봅시다. 조선 건국에 동참하도록 회유하는 내용이라면 단심가는 싫다 이놈아. 끝까지 고려 왕조를 지키겠다는 그런 충절을 담은 시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작품 미리 보기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 두 번째 페이지 작품 자세히 보기 요것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정몽주가 이방원이죠. 그죠? 이방원의 하여가부터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하는 게 이 누구의 이방원의 작품이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자, 이렇게 되든 어떠하며 저렇게 되든 어떠하겠는가. 자, 뭐라고요? 어떠하겠는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뭐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뭐가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자, 여기에 보시면요. 누구의? 이방원의 본심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직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알아요. 이 만수산이라는 말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만수산이 어떤 산이냐? 고려 왕조의 무덤이 있는 산이에요. 누구의 무덤? 고려 왕조의 무덤이 있는 산이요. 자, 여러분들 고려 왕조의 무덤이 있는 산에 드렁치기 막 이렇게 막 얽혀져 있어. 이 말은 관리가 된다 안 된다?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고려 왕조의 무덤을 돌봐주지 않는다. 즉 고려 왕조의 몰락이겠죠. 고려 왕조가 망해도 어떠하겠는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방원의 본심이죠. 자, 그러면서 자,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하는데 자, 우린 누구겠어요? 이때 우리는 지금 누구랑 같이 있다고? 정몽주겠죠. 자, 정몽주와 자, 이방원인데 이때 이방원은 누구겠어요? 조선 건국 세력이겠지. 이 말은 우리 같이 한번 뭐 해봅시다? 일해봅시다. 어떻게? 이같이 얽혀져 봅시다. 뭐처럼? 드렁치처럼 얽혀져 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일에 어디? 조선 건국에 동참하도록 뭐 하는 거야? 좋은 말로 구슬리는 거지요. 그걸 회유라 그래요. 우리 좋은 나라 만들어서 100년까지 한번 누려봅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전반적인 내용 뭡니까? 선생님 우리 같이 일해봅시다. 그때 일은요. 조선 건국이 되는 것이고요. 이 작품의 성격을 좀 살펴보자면은 우선은 직접 얘기해요. 직접. 선생님 우리 같이 한번 일해봐요. 직접 얘기해? 아니야. 돌려서 얘기해. 우회적이고요. 그리고
자, 우리 뭐같이 한번 얽혀져 봅시다. 우리 이 드렁치처럼 얽혀져 봅시다, 선생님. 드렁치게 비유를 한다는 거지. 비유적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설득하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설득해? 좋은 말로 구슬려서 설득해. 좋은 말로 구슬이다 뭐였어? 회유였죠서 회유적이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여기에 쓰인 표현법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은, 자, 볼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어떠하겠는가,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자, 아무 상관없다는 이 말을 어떠하겠는가 의문형으로 얘기하네. 자, 의문형으로 얘기하는데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야. 이런 표현을 뭐라 하냐면은 서리법이라 그래요. 자, 서리법 쓰였고, 그리고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며 어떠하리. 즉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구조가 비슷하네. 구절이 서로 대칭이 되는구나. 대구법 쓰였네요. 그죠? 그리고 자, 어떠하며 어떠하리 어떠하리 똑같은 말이 지금 똑같거나 비슷한 말이 지금 3번 나왔네. 자, 한 번, 두 번 나오면 뭐야?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복법도 쓰였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쓰인 표현법 3가지 뭐가 있었죠? 서리법, 대구법, 반복법 요 3가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시의 성격, 시에 쓰인 표현법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원의 하여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정몽주의, 이 하여가에 대한 정몽주의 답이죠. 단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되게 비장하게 읽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굉장히 목소리 섹시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자,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자, 끝에 볼게요. 끝에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즉 나는 끝까지 어디를? 고려를 지킬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이 몸이 죽었어. 한 번 죽고 또 죽었어. 2번 죽었어. 100번 다시 죽었어. 100번 죽었어. 100이라고 할게요. 자, 다시입니다. 다시. 그래서 내가 100번 죽어가지고 100골이 나의 흰뼈가 진토되어 흙이 되어서 넋이라도 있든지 없든지 내가 내 모든 게 다 사라졌어. 그래도 무엇만은 임향한 일편단심만은 가실 줄이 있으랴. 즉 가실 줄이 있겠는가거든요. 자, 가실 줄이 있겠는가? 그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일편단심은 가지 않는다. 즉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조 쭉 보자면 뭐예요? 나는 끝까지 어디를? 누구겠어? 고려 왕조겠지요. 고려 왕조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 마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일편단심에 나와 있지. 그래서 이 일편단심이란 말은 이 작품의 무엇? 주제의식,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조의 성격을 좀 살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겠는가? 없다는 거지. 직접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설적이고요. 그리고 나의 의지, 나는 니네와 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의지를 보여주죠.
이 작품의 성격은 뭐예요? 직설적이고 의지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쓰인 표현법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자, 눈에 보이는 것부터 갈게요. 죽었어. 또 죽었어. 100번 죽었어. 자, 똑같은 말이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왔네. 무슨 법이겠습니까? 반복법 나왔죠. 그죠? 반복법 나고, 그리고 아까 그랬죠.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100번 죽었어.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죽는 수가 점점 커지지. 이렇게 어떤 대상을 점점 크게 표현하는 표현법을요, 점층법이라 그래요. 점층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쭉 봤을 때 여기 가실 줄이 있겠는가? 아, 역시 뭐가 나왔어 지금? 의문형이네. 근데 몰라서 물어본 거야? 아니죠. 가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뭘 통해서? 의문형 문장을 통해서. 무슨 법이었습니까? 서리법이었죠. 아, 이 작품에는 반복법과 점층법과 서리법이 쓰였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쓰인 표현법. 아까 흰색 뼈였어, 그지? 흰 뼈는 말이야. 흰색이라 할게요. 흰 뼈는 흙이 돼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도 뭐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일편단심만은. 일편단심이 뭐냐면은 한쪽 편을 보는 붉은 마음. 이 붉을 단자에다가, 자, 붉을 단자에다가 마음, 심이거든요. 나의 이 붉은 마음. 이 붉은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 흰색과 붉은색이 지금 뭐가 됩니까? 서로 대비가 된다는 거지.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이죠. 색깔이 서로 대비가 된다고 하여서 색채 대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색채 대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몽주의 단신가 쭉 살펴봤습니다. 주제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이고요. 쓰인 표현법은 반복법, 점층법, 그리고 서리법이 쓰였고, 그리고 색채 대비가 나오며, 임의 상징적 의미는 어디? 고려 왕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